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박사TV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아마 고향에서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지금 현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87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73.8%가 발생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로 여행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는데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여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자가격리가 끝나고 백신 접종을 한 지 2주가 지나서 오늘로써 백신 자유인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스위스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이런 생생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이런 뭐 편집하고 이런 거. 근데 하여튼 준비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하시면은 여러분의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응들이 어땠는 줄 알아요? 가지 마라. 왜 하필 지금이냐? 진짜 가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도 계셨냐면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나를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좋다는 약과 뭐 간이 테스트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걱정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또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그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입국한 다음에도 14일간의 그런 자가격리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어차피 여행은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막 산에도 다니고 체력 준비도 하고, 그 알프스 트레킹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떠남을 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거잖아. 사람이 한 사람 더 주니까 이렇게까지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카페나 블로그에 스위스의 이제 상황도 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스위스는 접종률도 높고 현지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가격리를 안 하는 면제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7월 21일 날 출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한다고 출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또 막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그래서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계속
그런 그 우려스러운 기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을 결심한 이후에도 이런 상황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 국민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출국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출국일을 21일인데 7월 21일 72시간 이내에 음성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출국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21일이 수요일이니까 일요일부터 이제 7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검사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어요. 근데 일요일날 검사를 PCR 검사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늦어도 이제 월요일날은 해야 화요일날 검사를 받고 이제 출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또 PCR 검사를 하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저렴한 공공의료원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검사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9시 되자마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의료원에 가서. 근데 그때 검사 비용이 78,560원이었어요. 그래서 와, 싸다. 다른 곳에 비해서 뭐 이런 마음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또 2만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든 거예요. 10만원.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근데 이제 만약에 양성 나오면은 출국을 못하니까 이제 최종 뭐 통보서 받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아침 일찍 귀하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화요일날 9시에 의료원에 방문해서 PCR 음성 검사 결과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국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도 PCR 검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음성 나오면은 시일이 촉박하게 갔다가 양성 나오게 되면 출국을 또 못하게 되니까 뭐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렴하고 집 주위에 저렴한 데서 이제 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7월 21일 날 출국을 할 때 그 검사 결과지를 그 비행기표 발급할 때 그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는 한 번도 보자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제네바에 입국을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위스 입국해서도 차량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국경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 이제 밀라노 성당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국할 때 받은 거는 72시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다시 검사 결과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간이 검사를 하는데 바로 발급을 해준대요. 한두 시간 후에 검사하고. 근데 이제 20유로 정도 들었거든요. 한 27,0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발급받아서 그 성당이나 박물관 이런 데를 관람을 했죠. 그리고 숙소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는 그랬고요.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뭐 융프라우, 마테오르, 몽블랑 트레킹을 하고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갔어요. 한 달이.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동양인에 대한 여행객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거의 뭐 동양인은 현지 체류인 아니면 보기 힘들었고요. 그만큼 이제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분위기는 마트 이런 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실외에서는 제네바 이런 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야외 노천, 온천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온천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위스에서는 현지 PCR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150프랑 정도 든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 드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그 주변에 보니까 컨테이너로 된 간이 임시 검사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래서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날 나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은 무료래요. 그래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무료로 해준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위스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당연히 PCR 검사였고 출국도 가능했고 그런데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PCR 검사하고 간이 PCR 검사하고 이거를 저희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PCR 검사는 다 같은 PCR 검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PCR 검사지로 이제 제네바에서는 출국할 때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무사 통과예요. 그리고 환승을 위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냥 통과됐고, 근데 마지막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이거는 간이 래피드, 그러니까 간이 검사지기 때문에 입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주간 격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생활 격리 시설에서 일주일간을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액 자기 부담으로. 와, 그때 이제 엄청 놀랬죠. 근데 2주간 호텔 생활격리 시설에서 생활하면은 168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일 동안만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4만원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84만원. 그래서 이제 격리 시설이 호텔이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고, 코로나 검사를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말 그대로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호텔 문 밖으로서도 나가도 안 되고, 문 밖으로 나가려면은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 체온을 측정해서 앱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하루에 3번 도시락이 오는데요. 그 도시락은 정말 며칠이 지나면 먹기 힘들 정도가 되거든요. 질보다도 그 도시락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이 나오는데 도시락은 안 먹고 컵라면만 먹은 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지냈죠. 저는 이제 따로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근데 7일이 지나서 이제 또 격리시설을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음성이 나와야만
그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시설에 자택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격리시설에서는 2번의 그 코로나 검사를 했죠. 그리고 집에 가는 길도 대중교통 이용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은 보건소 담당자가 바로 연락이 와요. 뭐 격리 생활하는 동안 주의할 점이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라면이라든지 이런 생필품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측정해서 앱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은 뭐 귀하는 지금 격리 장소를 이탈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울려요. 막 앱이. 격리 기간 동안 8월 23일이 제 그 2차 백신 예방 접종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9월 4일 12시에 제가 격리가 해제됐는데 그날 바로 2시에 접종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9월 4일 2시에 제가 이제 2차 예방접종을 했고요. 그 최종 14일 격리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전날 보건소에 가서 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만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14일간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3번을 한 거예요. 3번. 3번 다 음성이 나왔죠.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된 비용만 100만원 넘게 들었고요. 100만원 정도 들었고요. 14일간 그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용기가 있다면 떠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이 4차, 그러니까 접종 후에 백신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서 완전히 이제 백신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자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좋은 내용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